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숙제하신 거는 우선 주시고요. 제가 살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숙제한 것도 정답을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같이 맞춰보시죠. (101쪽부터) 부르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1번부터 4, 4, 1. 그 다음 4번부터 5, 3, 15. 그 다음 7번에 3, 5. 그 다음이 8번부터 3, 4. 그 다음 10번에 x는 마이너스 7. 그 다음 11번부터 5, 24, 2. 그 다음 79. 79. 네. 그 다음 15번부터입니다. 2, 28, 32. 그 다음에 19번부터 500, 2, 9시간. 네. 괜찮아요? 답이 네. 이거 저게 같이 풀었었는데 답이 안 적혀요. 동그라미 치면 될 겁니다. 같이 풀었던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 몇이냐면 정답이 500명입니다. 500명. 네, 그 다음 20번의 정답이 10이고 그 다음이 9입니다. 20번. 12. 아, 죄송합니다. 12번. 그렇죠? 네. 21번 말씀드리는 거죠? 20번은 2번. 네, 맞습니다. 21번은 9시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서술형 완성하기에 1번의 정답이 2이고요. 유제 2번에 7하고 53입니다. 그 다음이 연습해보자. 첫 번째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 x가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36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건 없나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케이. 그럼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오늘부터 넘어갈 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좌표 그래프인데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순서쌍과 좌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좌표는 먼저 알아요. 좌표가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0이겠지. 0 이렇게. 여기 오른쪽이 1, 2, 3 이렇게 갈 거고요. 왼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 괜찮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좌표점을 찍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배운 걸 연습해보면 절대값이라는 건 뭐였을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얘가 4고 얘가 5면 이 거리가 절대가 5였던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썼던 거고요. 중학교 때 어떤 걸 쓸 거냐면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쓸 겁니다. 좌표 평면. 좌표인데 평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고요. x축 이렇게. 세로를 y축이라고 불러요. y축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되게 쉬운 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되게 쉬워요. 가로 x, 세로가 y인데 당연히 여기가 또 0일 거예요. 0. 얘가 1, 2, 3일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이번에 y축 입장에서는 위로 갈수록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1, 2, 3, 4 이렇게 될 거고요.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렇죠? 그래서 좌표를 찍을 수는 평면이다.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좌표 평면은 딱 그림과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과 y축에 따라서 몇 등분 될까요? 총 4개의 등분으로 나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수학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좋아합니다. 항상. 무슨 소리냐?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죠? 4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4분면이라고 불러요. 감이 딱 오죠? 4개의 나누어진 면이다. 이렇게 4분면. 그래서 얘를 1,4분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면. 그럼 반시계 방향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2,4분면 될 거고 얘가 3,4분면 될 거고 얘가 4,4분면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지? 네. 뭐 왜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잘 봐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얘는 x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무슨 좌표를 나타낼까요? y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 쓰고 나서 x, y 이렇게 순서쌍으로 써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1,2를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는 거는 x가 몇? 1, y가 얼마? 2 좋습니다. x1 어디 있죠? x1 여기 있죠? y가 2, y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y2랑 x1이 만난 이 점이 몇 컴마 몇일까요? 1,
2가 되는 겁니다. 요 점이요. 괜찮아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따 좌표 찍을 뭐 기간은 많으니까 대표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2,0은 어떻게 찍을까? 2,0. x는 2죠? 네. y가 몇이죠? 0. 0. x가 2예요. 네. 여기서 y가 0이 어딜까요? 얘가 y 0이겠죠. 따라서 요 점이 뭐가 될 거? 2,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수 있어요. 어떤 감이 오냐? 1, 2, 3, 4분면에 따라서 x랑 y의 부호가 좀 바뀐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고 y는 위로 갈수록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1, 4분면은 x, y의 부호가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1, 4분면은 x, y의 좌표가 플러스, 플러스로 찍히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는 딱 보지도 않고 4,6일에 몇 선면 있을까요? 1선면 있을 겁니다. 왜요?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실제로 4, 6이면 1선면이 있겠죠. 이제 2, 4분면입니다. 2, 4분면 x의 좌표가 뭘까요? 마이너스. y는요? 플러스. 맞아요. 그래서 2, 4분면에 찍히는 점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괜찮죠, 이거지? 네. 오케이. 이번엔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은 두 면이 모두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괜찮죠? 마지막 4, 4분면입니다. 4, 4분면 x의 좌표는 뭘까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래서 4, 4분면에 찍히는 점의 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요 한 단어는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하나 똑같이. 말씀 안 드렸네. 여기 x도 0이고 y도 0인 요런 애를 뭐라 그러냐? 원점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원래 있던 점, 처음 있던 점이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원점이라고. 얘는 순서상으로 쓰면 몇 콤마 몇일까요? 0, 그 맞습니다. 0,0이 될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한다. 맞죠? 네. 좋습니다. x축, y축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원점을 보통 오리진을 그래서 이거 5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이라고 하고요. x, y처럼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맞죠? x, y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순서쌍이라고 하고요. 이 순서쌍은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점,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한번 볼까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몇일까요? 0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0.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얘는 어디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습니다. 맞죠?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가 몇이라는 걸까? y가 다 0이라는 겁니다. 왜? 요게 y좌표가 뭐였죠? 전부 다 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봐봐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나봐요. 보세요. 해봐봐.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얘가 1, 2, 3인 거 아셨나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 아셨나요? 그럼 얘는 뭘까? 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는 몇이다? y좌표는 몇일까요? y좌표는 세로입니다. 세로. 그쵸?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었어요. 그럼 얘는 y좌표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3이라 그러면 얘 좌표점은 3,0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 y좌표는 전부 다 몇이니까? 0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좌표가 다 몇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괜찮아요?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으로 여기다 볼까? 이번에는 어디 축 위에 있대요? y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 좌표 x, y니까 0,2 맞아요. 왜 0이라고 불러? 이 좌표는 전부 다 x가 몇이니까? 0이니까. 그래서 y축 위에 있다 그러면 x좌표가 뭐예요?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음 수직선 위에 4점의 좌표를 나타내시오. 그 말인 거네요. 자, P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쓰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름을 쓰고요. 괄호를 열어서 옆에 좌표점을 쓰게 되는 거죠. 얘는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하나밖에 없겠죠? 자, 얘 Q는 어떻게 될까? Q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총 3칸 나눠서 한 칸을 갖대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얘를 좀 있어 보이겠으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값. 그 다음, 얘는 R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3만큼 오고, 절반만큼 온 거니까 2분의 1. 다시 말하면 얼마? 2분의 7이라고 쓰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좌표점 한번 찍어보실까요? 1,1-1번. 그림 놀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시는 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마이너스 2.9는 여기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쵸? 마이너스 1은 여기 찍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C는 3분의 5니까 약간 애매하지만 얘를 몇 등분? 3등분의 4 이쯤에 찍힐 것 같네요. 이렇게. 그 다음 D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쌍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 순서쌍이 같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순서쌍이 같다는 순서쌍은 몇 콤마 몇이죠, 보통?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순서쌍은 x, 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쌍이 같다는 거는 x좌표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고 y좌표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풀 수 있죠? 2a가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a는 얼마일까요? 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이 2b라고 하면 b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b가 6입니다.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나왔네요. 괜찮죠? 네. 오케이. 밑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좌표를 각각 기호로 쓰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같이 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P점부터 보죠. X는 4점, 네. Y가 얼마일까요? Y는 2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4,2라고 쓸 수 있겠네요. X부터니까 Q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S를 해볼까요? S는 몇 콤마 몇일까요? 3, 오케이, 좋습니다. R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배우신 걸 리뷰해보자. 네. 얘는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분면, 마이너스니까 3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항상 머리에 요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뿔뿔, 맞뿔, 마마, 뿔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셔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X축 위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하네.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가 몇이라는 거죠? 맞아. Y가 0이라는 거네요. 따라서 X는 2라고 해요. 정답. 2, 0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이번에 Y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X가 0이 될 거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쉬우니까 이건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좌표 평면은 축방에 의해서 4개로 나뉠 수 있는데 각각 4개의 사분면이라고 부르고 얘를 1, 첫 번째 사분면, 두 번째 사분면, 세 번째 사분면, 네 번째 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달라요.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얘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마이너스 6,11은 몇 사분면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해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얘는 되게 쉬우니까 빨리 가시죠. 1사분면은 뿔뿔일 거고요. 2사분면은 맞뿔일 거고 3사분면은 마마고 4사분면은 뿔마가 되겠다. 그 말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얘는 몇 사분면 위에 점이냐? 너무 쉽네요. 얘는 몇 사분면일까?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그래서 2, 오른쪽으로 2칸, 위로 몇 칸? 3칸.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번은 몇 사분면일까요? 4사분면. 좋습니다. 3번은요? 좋습니다. 4번은요?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저는 5-A,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바로 3번하고 5번을 좀 풀어볼 건데 5번, 6번에 별표를 좀 쳐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3번부터 보겠습니다. 얘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해보자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B는 4, 마이너스 3. 4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B가 이렇게. C는 3, 2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따라서 구하라는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네. 자,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선생님 보실래요? 잘 봐봐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이 있고 5가 있어요. 네.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시면 항상 거리가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 가로 길이를 묻고 싶거든요. 얘는 아까 마이너스 2였어요. 얘는 아까 4였단 말이죠. 가로 길이가 얼마일까요? 어우,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로도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마3이고 얘가 5예요. 이 길이 얼마일까요? 8. 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 걸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됩니다. 그럼 얘도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아까 2였고요. 얘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얘 얼마가 될까요?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얼마가 될까 그러면? 요 높이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맞죠? 위에서 아래 걸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그럼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얼마가 될까요? 5가 됩니다. 5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최종 정답은 15가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다음 A, B가 4,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빨리 얘를 떠올리십시오. 좌표평면을. 4, 4분면이니까 여기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려준 거네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각각이 몇 사분면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A는 플러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A예요. 그럼 뭐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아, 얘 마이너스구나. B도 뭐죠? B는 그대로 B니까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그럼 몇 사분면이 있을까요? 3, 4분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3번을 한번 볼까? 이번에 B, A라고 해요. B는 마이너스였거든요. A는 뭐였죠? 플러스였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몇 사분면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2, 4분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A는 그대로 A가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겠죠? B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1, 4분면이 되겠네요. 맞죠? 마지막 4번입니다. A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A, B래요. 뿔마 곱했어요. 뭐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 4, 4분면이 정답이 된다. 그 말이겠네요. 좋습니다. 그 페이지에 안 돼 있는 번호로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1, 2, 4, 6입니다. 네, 그 페이지에 안 돼 있는 번호를 풀어주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요겁니다. 아까 X축 위에 있다는 건 뭐의 좌표가 0이었을까요? Y. 맞아요. 얘가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쵸? 나오셨나요? 네.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이 1, 그 다음에 6,0, 맞죠? 네. 오케이, 그 다음 0,8. 네. 그 다음이 3번 아까 했었고, 4번에 1, 4번, 네. 5번도 했었고, 6번에 4, 4분면입니다. 네. 괜찮나요? 오케이, 질문 없나요? 네. 4번에 네. 2번에 0이어서 그 4분은 좋은 질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보세요. 이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축에 있기 때문에 속하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래프와 그 해석인데 되게 쉬운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순서쌍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Y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변수랑은 다른 말이 상수입니다. 이 변수가 뭐냐면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x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바뀔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선 변수를 x, y를 가장 많이 씁니다. 맞죠? 그래서 변수는 뭐죠? 변할 수 있는 수예요. 맞죠? 근데 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숫자나 문자를 뭐라 그래? 상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이런 건 뭐죠? 상수입니다. 2는 절대 못 변하잖아요. 숫자 같은 거는. 근데 변할 수 있는 숫자들 뭐라 그래?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이 순서쌍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는 순서쌍을 다시 말할게요. 순서쌍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1,2, 뭐 3,4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은 좌표점에 점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1,2, 3,4 이렇게. 그럼 이런 애들 계속 이으면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X, Y를 찍어가지고 뭔가 그림이 나오면 걔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괜찮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 쉬워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래프를 그릴 땐 항상 X축, Y축이 뭘 뜻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X축이 뭘 뜻하죠?
시간, y축은요 고도, 높이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뭘 뜻하는 걸까요? 시작하자마자 뭔가 헬리콥터가 뜨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일정하게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쭉 떨어지는 걸 착륙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긴 동그라미 치자. 이 두 그래프는 동그라미 치자. 이 두 그래프는 동그라미. 이건 좀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이 그래프도 증가하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그래프도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다만 조심하실 게 얘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느리게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x, 시간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변하면 속력도 여기서 요만큼만 변한 거죠. 요만큼만. 근데 이 그래프는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 높이가 꽤 많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쟤보단 얘가 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이걸 뭐라 그래? 좀 더 천천히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프가요.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래프에 좀 차이가 있죠.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뭘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놀이기구 가면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막 열람차라 그러나요? 뭔 차라 그러나요? 그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람차라고 하나요? 그쵸?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겠죠. 괜찮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축을 잘 보셔라. 축. 맞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음료수 병 안에 남은 음료수의 양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제가 지금 뭘 밑줄 쳤죠? X축, Y축이 나타내는 걸 밑줄 친 겁니다. Y가 뭐다? 음료수의 남은 양. 시간은 X축입니다. 맞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학교 가는 길에 음료수 사서 반쯤 먹은 후 자리에 두고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건 뭐죠? 음료 사자마자 다 마신 거죠. 이건 상황이랑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뭐죠? 음료수를 산 게 아니라 빈 병을 산 거죠. 빈 병을 차서 물을 넣었다가 좀 있다가 물을 더 넣은 거죠. 얘는 뭐죠? 빈 음료수를 사가지고 물을 채웠다가 놔뒀다가 다 마시는 거죠. 그럼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사서 마셨으니까 남은 음료가 줄어들면서 내려가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에 물을 좀 채우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자, 잘 보시죠. 물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X가 시간, Y가 물의 높이입니다. 맞죠? 얘 한번 볼까? 얘는 어때요? 폭이 똑같죠? 폭이 똑같으니까 물을 채우면 물이 올라가는 높이도 어떻겠어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얘가 좀 문제 같아요. 왜? 폭이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폭이 넓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물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겠죠. 가면 갈수록. 그럼 물의 높이가 좀 빨라질까? 줄어들까요? 천천히 갈까요? 그렇죠. 천천히 가겠죠. 그게 어떤 그래프일까요?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전 페이지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페이지랑 전 페이지. 네, 그거랑 전 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설명 잘못 드렸구나. 그 115번에 2-1번입니다. 나오셨나요? 몇 번일까요? 2-1. 2-1입니다. 아직 안 보셨군요. 천천히 보세요.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1-2번을 같이 볼까요? 1-1번? 한번 보시죠. 문제 잘 볼게요. 자, 이게 X축, Y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자고요. 자,
집을 출발해서 공원에 가서 나무의 아래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y고 시간이 x입니다.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y입니다. 그럼 볼까요? 집을 출발해서 공원에 갔대. 그럼 공원에 가니까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맞죠? 이런 애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원에 쉬었대요. 공원에 쉬면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1번은 2번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준서는 집에서 20km 떨어진 미술관을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잘 보셔야 돼.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출발했어요. 네. 중간에 멈춰 있었어요. 네. 일단 딱 가니까 20km가 됐어. 미술관 도착했네요. 그리고 작품을 보고 집으로 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미술관에 도착했을까요? 10시에 출발했죠? 네. 몇 시에 도착했죠? 12시 30분에 도착했네요. 몇 분 후에 도착했을까요? 2시간 반이니까 150분 후에 도착했겠죠. 괜찮죠? 네. 그 다음 준서가 미술관에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머물렀다 갔대요. 아, 요게 머무른 것 같아요. 맞죠? 몇 분 머물렀을까요? 맞습니다. 30분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3-1, 3-2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오셨나요? 네.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3-1번에 몇 나오셨어요? 오케이. 3-2번은요? 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되게 잘 풀었습니다. 보세요.
얘가 2번이 맞아요. 그쵸? 네. 같이 보겠습니다. 멈춘 시간이니까 휘발유량이 그대로였겠죠? 그 다음에 휴게소를 들러서 주유를 했대. 주유를 하면 기름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높아진 거니까 4번이겠죠. 4번 이렇게. 네. 그러면 얼마만큼 넣었냐 그 말인 거죠? 원래 몇 리터였었죠? 주유 거기 전에 8리터인데 몇 리터가 됐죠? 28리터. 몇 리터가 들었을까요? 20리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3-2번입니다. 이제 보시죠. 문제 보니까, 요거는 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얘는? 기울이. 기억, 니은, 리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개념 익히기에서 저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보시죠. 문제 보니까 원기둥을 붙여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물을 채운다고 한대요. 네. 근데 물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게 폭이 되게 넓잖아요. 네. 물을 채우면 물의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폭이 줄어드니까 좀 빨리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몇 번일까요? 요런 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물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밑에서 물이 빠지는 거고, 물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건 어떤 상황이죠? 그냥 원기둥에 물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얘는요? 얘는 천천히 증가하는 거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을 거예요. 이런 거랑. 천천히 들어가지. 폭이 넓어지니까. 아, 점점.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일 겁니다. 맞죠? 이 폭이 넓은 건 천천히 높아졌다가 갑자기 폭이 팍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네. 괜찮나요? 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연습은 해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저는 몇 번을 풀 거냐면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1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 직선도로를 이용할 때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맞죠? 같이 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누가 먼저 출발한 걸까? 동생이 먼저 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분 있다가 형이 출발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정답은 나왔네요. 4분입니다. 괜찮죠? 네. 2번입니다.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서가 만났냐? 만났다는 건 뭐죠? 거리가 같다. 거리 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네. 딱 만났네요. 몇 분에 만났죠? 8분. 그러면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일까요? 동생이 출발한 건 8분이죠? 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일까요? 어, 형은 4분에 출발했습니다. 맞죠? 4분에 출발했는데 8분에 딱 만났어요. 몇 분 만에? 4분 만에 형이랑 동생이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이 공원에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동상이 도착했냐, 맞죠? 공원은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1km. 1km니까 형이 딱 도착했네요. 네. 요때 도착을 했어요. 네. 14분에. 동생은 요때 도착을 했죠? 네. 20분에 도착을 했네요. 그럼 형이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도착했죠? 6분이 최종 정답이다. 그 말이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쏙쏙 개념 익히기에서 안 되는 번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오셨나요?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정답이 3, 3, 2, 그 다음이 기억 리을, 그 다음 5번, 그 다음 4분, 4분, 6번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탄탄 단원 다지기에서는 네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보시죠. 일단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예, 한번 보시죠. 자, 얘 꼭지점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 좌표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이고 2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3, 요게 2 이렇게 됐을 때 얘가 A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어떤 요점이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C는 3, 마이너스 3. 3이면서 마이너스 3인 요점이 이제 C가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D점은 3, 얼마가 될까요? 4. 3, 4. 이렇게 되겠죠. 3, 4. 얘가 D점이 될 거예요. 따라서 구하라는 넓이는 어디냐? 요 넓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괜찮나요? 무슨 꼴일까요? 맞습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윗변부터 해보자. 요 높이 어떻게 될까요? 세로 길이죠?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됩니다. 그렇죠? 빼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5 맞습니다. 얘도요.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됩니다. 얼마가 될까요? 요건 y좌표가 4고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뭐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됩니다. 7. 7 맞습니다.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왔네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요거죠? 네. 가로니까 x좌표, 얘 마이너스 3이었어요. 네. 얘 3이었습니다. 네. 그럼 얼마일까요? 6이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정답 그러면 1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정답이 얼마가 됩니까? 36이 치원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7번입니다. 7번. 같이 보시면요. P가 A, B인데요. 얘가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얘가 2, 4분면이다? 2, 4분면이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몇 사분면? 3, 4분면 위의 점을 구하라고 합니다.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해볼까요? 일단 1번은 나가리입니다. 왜 나가리냐?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M이가 플러스가 돼버려요. 안 됩니다. 4번도 나가리가 됩니다. 왜? B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괜찮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마이너스 컴마 얘 뭘까요? 네, 제 4번. 네네. 4번은 B가 플러스니까 네.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네. 우린 3, 4분의 1은 둘 다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2번은요? 얘 마이너스 맞죠? 얘는 뭐죠? 플러스죠. 네.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요? A에서 B를 빼요.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안 되죠. B가 플러스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왜? 얘도 마이너스, 얘도 뭐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둘이 곱한 거니까. 아,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 문제만 풀어드릴 건데 몇 번을 풀 거냐면 저는 15, 16, 17 이렇게 연속된 문제랑 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요. 자, 은성이와 혜수가 10km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대요. 네. 동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보자고요. X축이 의미하는 건 시간이고 Y축이 의미하는 건 달린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자. 시작하자마자는 혜수가 좀 더 빨리 갔어요. 그러다가 20분에서 둘이 만났죠. 그리고 나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라갔다 계속 가겠죠. 근데 이 거리가 같다는 건 중간에 뭔가 쉬었다는 거겠지. 오, 좋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은성이가 혜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겠죠. 딱 여기서부터. 괜찮아요? 여기서 또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몇 분일까요? 20분 후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2번입니다. 두 번째 거. 경기 중 은성이는 총 몇 분 동안 멈춰 있었고 혜수도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다. 자, 멈춰 있는 시간을 구하라고 하나 봐요. 은성이부터 보죠. 은성이는 여기만 멈춰 있었죠. 몇 분 멈춰 있었을까요? 5분. A는 5가 되겠네요. 이번 혜수가 멈춰 있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 15에서 35니까 20분 동안 멈춰 있었고요. 50에서 60이니까 10분 동안 멈춰 있었으니까 30? 30이 되겠네요. 30. 둘이 더하면 35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는 몇 분인가 그 말입니다. 아, 완주했다. 완주했다는 건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거죠? 결승선을 통과하면 은성이는 딱 10km가 됐을 때 몇 분에 들어왔냐면 55분에 들어왔죠. 네. 혜수는 몇 분에 들어왔을까요? 70분에 들어왔습니다. 몇 분 차일까요? 15분 차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저는 몇 번을 풀 거냐면, 연습해 보자로 가보겠습니다. 연습해 보자로 1번하고 2번을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수업 없는 거 아시나요, 혹시? 오케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수에 대해서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A는 절대값을 한 게 얼마래요? 3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A가 될 수 있는 게 3도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같은 로직으로 절대값 B가 5라고 합니다. 그 말은 B값도 5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A, B는 순서쌍이 총 몇 개일까요? 몇 쌍일까요? 맞습니다. 왜? 하나, 둘, 셋, 넷이죠. 써보면 됩니다. 3,5,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총 4쌍이 맞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풀어보실래요? 한번?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2번 서연이가 풀어보시죠.
나오셨나요? 몇 나오셨어요? 5 좋습니다. 2분의 15 맞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갔으면 다음 단원인데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단원인데 되게 쉬워요.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이거 제일 재밌더라고. 같이 보시죠. 정비례라는 건 초중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배우셨냐면 x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거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 1일 때 3이에요. y가. 2면 몇일까요? 6. 3이면요? 9. 10이면 얼마일까? 5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제가 정비를 썼는데 잘 봐요. 내가 얘를 순서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순서상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내가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럼 1일 때 3이에요. 2일 때 6이에요. 이런 점들을 계속 이으면 뭐가 될까요? 직선이 됩니다. 이런 직선이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 정비례 직선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정비례라고 하시면 요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y는 a, x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분명 y는 3x라는 그래프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 1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1,3 지나는 거 맞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비례라는 걸 그래프로 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y는 ax가 됩니다. 항상. 괜찮나요? 네. 오케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럼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맥박수는 1분에 70회 뛴다고 합니다. 맞죠?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실래요? 항상 정비례, 반비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x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맥박수 y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얘는 x분 동안 뛰는 맥박수를 y라고 한 겁니다. 그럼 볼까요? x 1분에 몇 번 뛸까요? 70번 뛴다 그러죠? 2분이면요 140, 3분이면 210, 280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요? 정비례겠지. 왜? x가 2배 되면 y도 몇 배 돼요? 2배 됩니다. 맞죠? 그럼 정비례네요. 맞습니까? 그럼 정비례 식을 좀 구해보라고 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 보세요. y는 ax라고 쓰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돼. 몇 집어넣으실래요? 요거 집어넣어 볼까요? x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a죠. y가 몇 집어넣어야 돼요? 70. a가 몇이 나와야 돼요? 70. 정답. y는 70x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진짜 맞습니까? 해보자.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00? 실제 280 나오죠.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라는 건 항상 y는 뭐다? a, x다. 그 말입니다. 반비례는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드는 겁니다.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중 정비례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정비례의 꼴이 뭐였지? y는 ax 요겁니다. 해보자. 얘는 y는 ax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얘도 아닙니다. 왜? 뒤에 마이너스 3 이런 거 붙으면 안 되잖아요? 얘는 맞지. 왜 맞아요? y는 ax 맞죠? 반비례입니다. 얘는 어때요? 얘도 맞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3번, 4번입니다. 괜찮나요? 네, 안 됩니다. 그건 2배, 3배, 4배가 안 되죠. 딱 정확히 2배, 3배,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1번하고 1-2번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면 이제 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볼게요. y는 x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정비례한다고 하시면 식이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y는 ax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x가 5일 때 y가 35라고 합니다. 5를 집어넣어 볼까요? 5를 집어넣으면 5a죠? y 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35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a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a는 7이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 y는 몇 x? 7x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오케이. 밑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용량이 80리터인 어떤 물통에 매분 5리터씩 물을 넣으려고 한대요. 매분 5리터씩.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 치면 돼. x가 분이고요. y가 물의 양입니다. 매분 5리터씩이니까 1분이면 몇 리터? 5리터. 2분이면? 3분이면? 4분이면? 5분이면? 25리터. 어때요? x가 1배,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도 1배, 2배, 3배, 4배 되죠?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는 뭐가 떠올라야 될까? y는? ax. 근데 해봐서 알겠죠? 1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그렇죠. y는 얼마? Y는 5x가 되겠죠. 정비례 맞습니다. 맞죠? 여기서 문제가 추가됩니다. 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2분 후에는 물의 양이 얼마냐? 자, 12분이래요. 분. 분 아까 x였어요? y였어요? 12분이라고 합니다. 분은 x였을까? y였을까? X. x였습니다. 아, x에 몇을 집어넣어라? 12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x 12를 집어넣으면 몇 리터가 될까요? 60리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케이. 그 페이지 안 되어 있는 번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오셨나요? 이거 꺼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맞춰보시죠. 정답 맞춰볼까요? 첫 번째 몇 나왔나요? 2-1번에 Y 5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3-1번은요? Y는 5 좋습니다. 정답은요? 12 좋습니다. 3-2번은요? 네, 맞습니다. Y는? Y는 15 그 다음은요? 20 오, 200입니다. 200. 아. 그쵸? Y에 몇을 집어넣어야 되고, Y에 30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너무 잘 푸셨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정비례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Y는 AX라는 그래프를 좀 그릴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보이시죠? 첫 번째는 Y는 제가 X라는 그래프를 예로 들어드리고,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선 A가 몇일까요? 여기선 A가 1이겠죠.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좋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그래프를 쫙 그릴 건데, 일단 그래프 이제 해보시니까 아실 수 있는 게 있잖아. 뭐냐면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면 그건 좌표점이 찍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X, 맞아. 1 지나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 말은 얘가 1,1을 지난다는 거예요. 괜찮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2 나옵니다. 그럼 얘는 2,2도 지난다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 집어넣으면 0,0을 지난다는 소린 거겠지. 이런 점들을 다 찍어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괜찮나요? 오, 맞아요.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5 나오는 이런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얘 그래프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오, 맞아요. 그 말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말씀이겠네요. 그쵸? 오케이.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네요. 0 집어넣으면요? 0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이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정비례라는 그래프는 이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좀 중요해요.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0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납니다. 항상 0,0을 지납니다. 이 그래프는요. 그 다음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원점을 항상 지나요. 두 번째, 직선이죠. 직선인 거 보이시나요? 항상 직선입니다. 그럼 되게 좋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 직선은 몇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을까요? 직선을 딱 그리고 싶어요. 몇 점이 필요할까? 최소. 예를 들어봐요. 점이 하나 있어요. 직선 대박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특정 직선만 그리고 싶어. 그럼 점이 몇 개 필요할까? 딱 2개 필요합니다. 2개만 있으면 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몇 개의 점만 알면 돼요? 2개의 점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알고 있죠? 어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이게 쉽죠? 세 번째, 요게 포인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A가 양수면 어디로 올라가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몇 사분면을 지날까요? 1하고 3,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괜찮나요?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몇 사분면을 지날까요? 2, 4, 4분면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되게 그리기 쉽네요. 그렇죠? 대충 그리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더 가팔라집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숫자 좋아하시나요? 하나 숫자. Y는 4x를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냐? 일단 얘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날까요? 0, 0은 무조건 지납니다. 그 다음 아무 점 하나만 나오면 돼. 왜? 직선이니까. 몇 집어넣을까요? 네. 2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8. 2,8을 지나겠네요. 두 점을 이으면 끝입니다. 끝. 이 그래프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몇 나올까? 1, 몇을 지날까? 1, 4를 지나겠죠. 두 점만 알면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잘 봐요.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y는 내가 x를 그려볼게. 괜찮아요? 네. 얘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2.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지. 네. 그럼 잘 봐요. 얘는 a가 몇이었죠? a가 4. 얘는 a가 몇이었죠? 2. 1 맞습니까? a가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아.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더 크죠? 네. 크니까 그래프가 좀 더 어떻게 돼요? 높이가 좀 더 가파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냐 보실래? 당연한 얘기예요. 보세요. y는 100x랑 yx랑 그려보자. 얘는 1 집어넣으면 1이거든요. 네. 얘는 1 집어넣으면 몇이죠? 100이요. 100이에요. 더 가파라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한 5번만 그리면 이해됩니다. 되게 쉬워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50x 그래프를 그려보자. 오. 첫 번째, 이 두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요? 0, 0이요. 0을 지납니다.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네.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죠. 그럼 절대값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절대값은요? 50.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얘기인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문제 보자고요. y는 ax라는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 항상? 원점을 항상 지난다. 동그라미. 원점을 항상 지납니다. 직선이에요. 그 다음 a가 양수일 땐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어디를 지나요? 1, 3, 4분면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한다. 맞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이번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죠? 몇 사분면을 지날까요? 2, 4, 4분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죠? 네. 이 표현을 좀 아시면 편할 것 같아요. x값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x값 증가한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걸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하면 y가 어떻게 돼요? 어때요? 오른쪽으로 해서 y가 어떻게 되는 더? 증가하는 거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는 그럼 어떨까? x가 증가할수록 y가 더? x값 증가할수록 y가 더? 감소하는 거 맞죠?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x값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맞잖아요? 우리 수직선에서 봐. 얘가 0이면 얘가 몇이죠? 1, 2, 3 이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점점 더 내려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그래프니까요. 맞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밑줄 때리시면 됩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자, y축에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 말이 있는 겁니다. y축에 가깝다는 게 좀 더 가파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죠. 다음 중 y는 3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 말입니다. 대충 그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y는 3x 그려볼까요? 일단 0,0을 지나겠죠? 그 다음 x 1 집어넣으면 1, 몇을 지날까요? 1, 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3.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는 그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쭉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네. 해볼까요? 어디를 지날까요? 원점과 1, 얼마? 1,4. 3을 지나는 그래프다. 그렇죠? 네. 오른쪽 위로 향한다. 맞죠? 네. 몇 사분면을 지날까요? 1. 1하고 3, 4분면을 지난다. 맞죠?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뭐 하죠?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오케이.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원점을 지나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원점과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난다는 거겠네요. 네. 그래프를 그냥 쭉 그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괜찮아요? 네.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겠죠? 몇 사분면을 지나냐? 2하고 4, 4분면을 지나겠죠. 그럼 얘는 x값이 증가하면 x값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서 y가 어떻게 되면 더? 내려가는 그래프가 된다. 그 말이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요. 5번 문제를 보시죠.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고 하면 무조건 대입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대입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고 하면 무조건 대입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아까 y는 2x 했었죠.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아셨어요? 그럼 얘 1,2 지날까 안 지날까? 그래프 그려보면 지납니다. 그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얘도 볼까? 이 y는 5x라는 그래프가 a, 마이너스 10을 지났는데 지나면 무조건 뭐 해라? x에 몇 집어넣을까요? X에 a를 집어넣는 거죠. 네. y 몇을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a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지나면 무조건 뭐다? 대입하는 겁니다. 무조건 대입입니다. 지나면 대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밑에 5-1, 5-2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5-1, 5-2입니다.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세요. 지난다 그러면 뭐죠, 무조건?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대입입니다. x에 몇 집어넣을까? a를 집어넣는 거죠? y 몇이 나와야 될까요? 9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a가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x에 또 4를 집어넣는 거예요. 4. 얘가 b가 나온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오케이. 됐나요? 밑에 그 오, 맞습니다. 둘 다 잘 푸셨어요. 이제 밑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둘 다 정답 맞습니다. 괜찮죠? 이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까는 뭐였죠? 그러니까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 말이고 지금은 그래프를 주고 식을 만들어라 그 말인 거죠? 그럼 같이 볼까요? 얘 그래프를 딱 보니까 정비례 맞죠? 정비례라고 하면 어떤 식이 떠오르셔야 되지? y는? A 오, 맞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날까요? 1,4를 지나네요. 지나면 무조건 뭐다? 대입입니다. x에 몇 집어넣어야 될까요? 1이요. 1을 집어넣으면 y가 몇이 나와야 될까요? 4. 4. 정답 y는 몇 x일까요? 4x가 정답이 되겠죠. a가 4니까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네. 괜찮나요?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채워볼까요?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1,4를 지나니까 x에 1, y 몇을 집어넣어요? 4를 대입한다. 그럼 a가 4다. 그래서 정답 y는 4x다. 그 말이겠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y는 몇 x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답이. 괜찮아요? 네. 첫 번째가 뭐 나오셨어요? y는 1. 같이 봅시다.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같이 볼까? 정비례인 거 맞죠? 정비례면 y는 a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지? 2,1을 지나죠? 지나면 무조건 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2a가 1 되는 거 아시겠나요? x에 2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a가 얼마냐? 2분의 1입니다. 정답은 y는 2분의 1 x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얘도 y는 ax인데 1,3을 지나는 거니까 정답 y는 마이너스 3x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최종 정답은 얘다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진도는 끝났고요. 문제풀이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번부터 쫙 풀어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y는 x에 뭐 한대요? 정비례 한다고 합니다. 정비례 한다고 하면 식이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y는 ax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8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몇 나온다는 거예요? 8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a가 몇이라는 소리일까요? 오, 좋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4x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y가 몇이에요? 20일 때 x를 구하라고 합니다. 끝났네. y에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되네요. x 얼마일까요? 그렇죠. 전 함수가 제일 쉽더라고 항상. 맞죠? 계산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3번도 볼까요? 어느 과자의 1g당 열량이 6칼로리라고 해요. 근데 xg 먹었을 때 칼로리가 y라고 합니다. 그러면 1g 먹으면 6칼로리, 2g 먹으면 12칼로리 정비례 맞죠? y는 ax를 떠올려야 되는데 많이 해봐서 알죠? y는 6x가 되겠죠. 그래야지 1g 먹으면 6, 2g 먹으면 12 이렇게요. 문제에서 묻는 건 열량이 2100이 돼야 되는데 열량이 x였어요? y였어요? y에 몇을 집어넣어라? 2100. 얘가 2100이 되는 건 몇 g이냐 그 말인 거잖아요. x 얼마일까요? 6분의 2100. 그러니까 2분의 700인가요? 350g이 되겠다 그 말이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4번하고 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5번은 여기 밑줄을 쳐주세요. y축에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절대값 a가 크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a가 클수록 y축과 가까운 거죠.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이죠? 절대값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보실래? 이렇게 y축과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y축과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몇 번일까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1번하고 4번을 풀어봐 주세요.
그래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볼까요? 1번 우선 맞습니다. 1번 마크 잘 푸셨고요. 4번을 보자. y는 ax니까 정비례 맞죠? 네.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나요? 네. 1번 원점을 지나나요? 네. 원점 지납니다. 네. 1,a를 지나나요? 지나면 어떻게 하라고? 지나면 대입해봐라 항상. x에 1 집어넣으면 a 나오나요? 네. 맞네요. 그쵸? 얘도 사실 지난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쵸? 오케이. 한 쌍의 곡선인가요? 곡선인가요? 틀렸죠. 직선이죠. 네. 그럼 4번을 볼까? a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지난다. 맞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요.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지나는 거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맞죠? 직선이죠. 직선. 곡선도 아니고 한 쌍도 아닙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6번부터 10번까지 쫙 풀게요. 같이 보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6분의 5x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은, 자, 위의 점이, 자, 동그라미 칠래요? 얘가 무슨 말이냐? 지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1,2가 있잖아요? 이건 지나는 것도 맞지만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것도 맞잖아요? 이거 지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위에 있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지나지 않는 걸 물어본 거예요. 지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죠? 대입했을 때 성립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볼까요? 마이너스 10이 집어넣으면 몇 나오나요? 거의 50이요. 나오네. 이건 지나는 거 맞네요. 그렇죠?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5 맞네요. 이거 집어넣을까?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5요. 마이너스 5. 그렇죠? 맞습니다. 얘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요. 그렇죠. 틀렸죠. 네.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되게 쉽죠? 밑에 문제도 볼까요? 요 그래프가 a, a 플러스 2를 뭐 한다고 하죠? 지난다고 합니다. 지나면 뭐다? 대입. x에 몇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 얘가 x, y였습니다. x에 몇 집어넣을까요? a, y 몇 집어넣을까요? 플러스 그렇죠. 1차 방정식이죠? 양변에 4를 곱할게요. 3a는 4a 플러스 얼마? 8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3a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가 될까요? 정답?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지난다는 건 무조건 대입입니다. 어려우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말고 푸세요. 밑에 8번, 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8번? 8번 한번 풀어봅시다. 혹시 에어컨 조금 틀어도 괜찮을까요? 네.
나오셨나요? 몇 나오셨어요? 오, 너무 잘 푸셨습니다. 굿. 자, 그럼 제가 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9번 한번 보시죠. 이제 보니까 y는 3분의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결국 묻는 건 뭐냐면 a 좌표랑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a 좌표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만 x가 몇이죠? 6이죠. x 6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6, 얼마일까요? 오, 좋습니다. 자, 1번 정답 나왔네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래요. 가로 길이 얼마죠, 지금? 6. 세로 길이 얼마일까요? 좌표점을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y좌표가 4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지. 그래야 6,4니까요. 그럼 끝났네. 정답은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나오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되게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얘 좌표점 뭔지는 모르겠는데 y좌표가 얼마죠? 12입니다. 그럼 y 몇을 집어넣으면 돼? 1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오, 끝났네. 그럼 높이가 얼마죠? 12. 가로길 얼마죠? 4죠. 정답 얼마가 됩니까? 24가 정답이 됩니다. 값. 괜찮나요? 오, 너무 잘 푸셨습니다. 오케이,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숙제 오신 부분 앞쪽 먼저 고쳐주실래요? 네. 시작해 보시죠.